자, 봅시다. (44, 45페이지) 질문. 44, 45 질문 없니? 있던데? 말래. 204번. 나만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안 물어보고 그러지 마, 제발. 자, 204번에서 집합 두 개 줘놓고 근을 집합으로 표현한 거지. 그 상태에서 A와 B 집합의 원소 구한 다음에 B차 집합 A. 그러면 풀자, 방정식. 일단 A. 두 개를 보면 밑이 똑같지. 그리고 지수가 다르고.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같기 위해서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지수가 같다. 그럼 뭐 풀겠지. 그래서 x는 -3 또는 1이 나온다. 근데 문제에서 뭐 주긴 했지만 사실 당연한 얘기지. x는 -1보다 크다. 왜? 밑이 1보다 커야 되니까. 밑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서 진짜 답은 1밖에 없다.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지. 하나 추가돼야지. 이제 뭐가 추가돼야 돼? 지금 당연히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다라고 하나 했어. 근데 하나 더 봐야 돼. 뭐 봐야 돼? 지수가 달라도 밑이 몇이면 두 손 똑같다? 1.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두 손 똑같잖아. 그래서 밑이 1이 되는 x값 0 추가. 됐어? 요게 집합 A의 원소. 다음 B. 좌변 이렇게 돼 있고 우변은 1이다. 그러면 얘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겠지만 이거 그냥 1로 볼게. 이거 물론 얘랑 밑을 똑같이 한 다음에 지수에다 0 집어넣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 뭐 1로 봐도 되고 이게 더 편하면 이렇게 보자. 뭐로 보든 상관은 없는데 그럼 0, 1이었으니까 이렇게 보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밑이 같아. 그럼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돼서 x는 -2다. 요거 하나 나왔고. 근데 또 볼 게 있지.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되거든. 그래서 밑이 1일 때를 보니까 이렇게 추가로 나오겠다. 그래서 A집합의 원소 0, 1, B집합의 원소 -2, 0, 1, B차 집합 A 하면 0, 1이 사라지니까 남는 건 -2겠다. 됐지? 또 못 푼 사람들 됐지? 204번. 또 44, 45페이지 질문 있니? 199? 어느 부분이? 일단 치환이라는 건 눈에 보일 거고 A의 x제곱 플러스 A의 x제곱분의 1은 2분의 5다. 근데 얘의 한근이 1이다. 이때 다른 한근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거는 치환해서 풀어서 어쩌고저쩌고 해도 되겠지만 일단 한근이 1이랬으니까 x에다 1 넣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1을 넣자. 그럼 넣으면
a 플러스 a분의 1은 2분의 5다 라는 거니까 어떤 수랑 어떤 수의 역수랑 더했더니 2분의 5가 나오는 수를 찾으면 되겠지 라고 하면 안 되지. 풀어야지. a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5a 플러스 1은 0. 요거 풀어주면 되겠다. 해서 a 값의 후보가 2분의 1 또는 2가 나오지. 근데 문제에서 줬지? a는 1보다 크다. a는 2였네. 됐지? 그럼 a가 2였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2의 x제곱 플러스 2x제곱분의 1은 2분의 5다 라는 문제로 바뀌고 이제 치환하겠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당연히 t는 0보다 크다 잡아주고 치환하면 t 플러스 t분의 1은 2분의 5다. 풀면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구조는 얘랑 똑같지. 그냥 a 자리에 얘를 알게 된 것 뿐이고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얘랑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해서 t의 값이 2분의 1 또는 2가 나오는 구조겠지. 그럼 치환 풀어주면 2의 x제곱이 2분의 1 또는 2의 x제곱이 2.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래 문제에서 줬던 한근 1이 나오는 거고 여기가 추가적인 근이지. 그래서 정답 x는 마이너스 1이다. 됐어? 자, 44, 45 질문 더 없으면 넘어갑시다. 46, 47 질문. 209번. 예서야, 지금 이런 거 이해돼? 209번. 자연수는 A인데 A가 자연수. 이때 9의 x제곱승이랑 3의 마이너스 ax승이랑 대소가 정해져 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다. 일때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부등식 풀자. 요거 밑이 3으로 통일시킬 수 있지. 뭐 9로 통일시키든 3으로 통일시키든 상관없고 3으로 하자. 자, 그럼 얘는 3의 2x제곱승이 되고 3의 마이너스 ax승이 돼서 밑이 3이니까 지수의 대소는 원래 수의 대소를 그대로 따라가겠지. 해서 풀면 이렇게 나뉘고 0이랑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a가 자연수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니까 0보다 작겠지. 해서 최종 정답이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요게 최종답. 됐나? 근데 여기 안에 정수가 3개밖에 없다. 그럼 수직선 그려보는 게 제일 편하지. 수직선 그려서 마이너스 2분의 a랑 0이랑 요 사이에 정수가 꼴랑 3개래.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수에 기반해서 여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수들을 써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겠지. 요 3개는 쏙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4는 안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모르는 a의 범위가 여기서 잡히겠다. 해서 마이너스 2분의 a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대강의 위치 파악해 준 다음에 이제 등호 판단해야지. 전화,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내 목표는 얘네 셋은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즉 얘가 마3이야. 돼 안 돼? 안 돼. 등호 붙이면 안 되겠지? 얘가 마사야. 돼 안 돼? 되지? 여기 등호. 요게 최종 형태. 다들 괜찮니? 못 푼 사람들?
그래서 마이너스 20 곱해주면 이쪽은 8 되고 바뀌고 A 되고 6이 되겠지. 이게 A의 범위.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A는 7, 8 더하면 15가 정답. 이해됐을 거고, 또 질문 14번. 질문 막 해. 지금 판 버릴 때 내가 사람을 잘 믿어서 질문 안 하면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 자, 214번. 밑이 똑같네. 밑이 똑같네. 봅시다. x-1을 밑으로 하는데 좌변은 지수가 x제곱 마이너스 6이고 우변은 밑이 똑같은데 지수가 x고 근데 이쪽이 크대.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해의 집합을 S라고 할 때 S의 원소인 것은 단 X는 1보다 크다. 뭐 X는 1보다 큰 건 뭐 당연한 거지. 특별한 거 아니네. 자, 이거 부등식 푸는 데 있어서 지수의 부등식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뭐부터 봐야 돼?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지. 1보다 커 작아? x-1이 1보다 큰 수야, 1보다 작은 수야? 모르지. 그럼 모르면 어떡한다? 둘 다 한다. 모르니까. 그치? 모르니까 나눠서 해야지. 첫 번째, x-1이 1보다 크다면, 즉, x가 2보다 크다면,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지수의 대소는 원래 수의 대소를 따르겠지. 일단 큰 틀만 잡아두자. 두 번째, x-1이 1보다 작다면, 근데 0보다는 커야지. x-1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면, 즉 x가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다면 지수의 대소는 원래 수의 대소에 반대겠지. 다음 마지막 밑이 1이라면, 즉 x가 그냥 2라면 얘네 둘은 밑이 1이니까 지수가 몇이건 그냥 1이겠지. 이렇게 세 가지를 풀어야겠지. 그럼 일단 결론 나온 것부터 보자. 1은 1보다 클 리가 없잖아. 안 되고. 자, 다음 이쪽 풀면 이렇게 나와서 요 전제 하에 요 답이 나온 거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겠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랑 3보다 크다랑 2보다 크다의 공통범위는 3보다 크다네. 다음 두 번째, 요거 풀면 최에서 부동호만 바뀌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요 전제 조건 하에 요 답이 나온 거니까 둘의 겹치는 범위 찾아주면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겹치는 범위는 그냥 2 자체겠네. 세 번째는 아까 봤듯이 없었고. 됐지? 그러면 최종 정답은 쟤도 답이고 얘도 답인 거니까 둘 다 써야지. 최종 정답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얘가 최종 정답.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누구냐? 라고 했으니까 5번이네. 4는 들어가지, 여기 안에. 나머지는 안 들어가고. 됐어?
214번이었고 또 있니? 17번. 17번. 귀찮아서? 아니, 어. 여러 번 풀어서. 그래? 봅시다. 17번. 수빈아, 지금 이거 이해돼? 오케이. 수빈아, 너 무슨 과야? 영어과야? 너 중국어였나? 알아? 몰라? 몰라? 하긴 전교생한테 알 리는 없지. 너 근데 중국어 왜 했냐 그러면? 예수야, 너 부전공이 뭐야? 217번 9분의 1에 x 플러스 1승 3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승 27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승 뭐 밑을 3, 뭐 9, 9분의 1, 27분의 1 별의별 걸로 다 통일시킬 수 있겠지만 3이 제일 편하니까 3으로 통일시킵시다. 자, 3에 좀 불러 지수. 오케이. 괜찮지? 자, 그러면 요거 한 번에 못하지.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합시다. 자, 그럼 밑이 3이니까 신경 쓸 것도 없겠네. 첫 번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보다 작다. 요거 풀어주면 됐고, 다음 두 번째 이쪽 풀어주면 맞나? 뭐래? 그냥 해를 구하시오네? 그러면 얘랑 얘의 공통범위해야지. 그럼 공통범위는 마일에서 3까지 마사보다 작다. 안 겹치고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겠네. 어디서 안 된 거요? 간단하지? 217번 됐고 또 있니? 211번? 이건 왜? 시원. 치환식 불러. 211번에서 치환식 불러보자. 8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지. 맞아? 그리고 치환했으니까 당연히 깔아두고, 그지? 인수분해 되나? 되네. (2랑 8분의 1이) 요거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는 얘가 맞지. 얘가 최종 정답. t의 범위로. 근데 난 x의 범위가 알고 싶은 거잖아. 치환 풀어야지. 그럼 2의 x제곱으로 돌려주면 2의 x제곱이 8분의 1과 2를 바꿔줘야 되니까 8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3승 2는 2의 1승 밑이 2니까 그대로 가겠지. 여기 안에 있는 정수는 5개. 어디 틀린 거요?
더인님 없으면 넘겨서 마지막 48, 49페이지 질문 몇 번? 20번. 20번은 정리 좀 하자. 자, 20번이랑 19번을 비교해 볼게. 자, 19번에서는 지금 이게 치환에 대한 얘기인데 19번에서는 x가 모든 실수지. 그러면 이 모든 실수 x에서 시작했는데 2의 x제곱을 치환하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따라오는 요것 때문에 모든 실수 x라는 게 치환을 거쳐서 t로 바뀌면 이 t는 어떻게 돼? 모든 양수로 바뀌지. 이거 잘해야 된다. 맞니? 얘들아? 그치? 다시 x가 모든 실수래.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상 2의 x제곱을 치환해서 풀 거야. 그러면 이 치환한 문자인 t의 조건이 x는 모든 실수였지만 t는 모든 양수로 바뀌지. 옛날 우리 했던 것처럼. 요게 19번이었다면 자 220번은 x가 모든 실수가 아니지. 모든 양수지. 자, 근데 220번도 뭐 비슷하지만 3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할 거잖아? 그럼 당연히 t는 0보다 크다라는 게 깔리지. 그러면 이때 t의 조건은 뭐가 될까라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거 식으로 써볼게. x가 0보다 크대. 애초에 x가 0보다 커. 그러면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애는 얘한테 얘네 둘을 지수로 쓰는 밑에 3분의 1 붙여주면 되잖아. 그러면 얘도 3분의 1을 붙이겠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근데 밑이 3분의 1이니까 지수의 대수랑 이 전체수의 대수는 반대로 바뀔 거야. 맞나? 됐지? 그러면 얘가 t잖아. 그러면 이 부등식을 그대로 끌고 오면 t가 이거 몇이야? 1이지. 1보다 작다가 되지.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 과정을 거쳐서 요게 나와야 돼. t의 새로운 범위가 튀어나와. 그래서 여기에서는 x가 모든 실수였다면 치환한 문자인 t는 모든 양수다라는 조건이 되고 애초에 x가 모든 양수 조건이 걸리면 여기가 좀 잘 안 보일 텐데 이 과정 때문에 t는 1보다 작은 수가 돼야 돼. 물론 요거는 얘가 하필이면 밑이 3분의 1이어서 그래. 만약에 밑이 2라면 쟤처럼. 그럼 여기가 2의 x제곱, 2의 0제곱이 되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뀌겠지. 그럼 이때는 1보다 크다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하필이면 밑이 3분의 1이어서 여기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모든 양수 x에서 출발했어. 근데 문제에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쓰자면 x가 0보다 크대. 근데 2의 x제곱과 2의 0제곱으로 바꿨어. 근데 밑이 2니까 쟤랑 다르게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지. 그래서 t는 1보다 크다가 되지. 얘는. 그러면 얘랑 얘랑 합쳐서 공통범위가 얘니까 t의 범위는 1보다 크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얘는 0보다 크다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보다 작다가 나왔잖아. 그래서 이 문제 220번 문제의 t의 범위는 뭐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문제로 풀어야지.
오케이?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치환하는 문제에서 치환하는 문자의 범위를 잡는 게 되게 핵심인데 그때 지수에서는 무조건 치환을 했다? 무조건 얘는 깔고 가는 거지. 얘는 뭐 이견이 없지. 얘는 무조건 깔고 가는 거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x의 범위가 잡혀 있다면 잡아줘야지. 추가적으로. 이래서 이거는 꼭 좀 알자 얘들아.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에서 지금 풀어봐서 알잖아. 치환이 반이야. 반도 넘지. 그 치환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잡는 게 1이란 말이야. 그것만 잘하면 돼. 그때 문제에서 뭐 x의 범위를 줬으면 그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근데 x의 범위가 아니라 저렇게 뭉뚱그려서 모든 양순이 모든 실순이 저렇게 돼 있을 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지. 요 과정을 거쳐서 요 집만 잘하면 돼. 결론은 이 집만 잘 해낼 수 있으면 어렵지 않거든. 그치? 얘들아. 그래서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자면 220번 그러면 요 과정을 거쳐서 t의 범위가 이렇게 잡힌 거지. 그러면 치환까지 바로 갑시다. 지금 일단 쓰자. 얘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대. 그래서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리고 t는 0보다 크다가 깔리는 거고 이 조건에 의해서 t는 1보다 작다가 생기므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식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언제?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치환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이 정도는 잘하잖아. 핵심은 뭐야? 범위만 잘 잡으면 돼. 자, 그럼 이제 이거 풀이는 이제 다음 페이지지. 2차식이 0보다 커야 돼. 항상 그럴 필요는 없어. 이 범위 내에서만 0보다 크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범위가 없으면 풀이법이 뭐였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지. 그지? 근데 특정 범위 내에서만 0보다 크다면 특정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큰 걸 보면 되지. 맞나? 이거 머릿속에 지금 잡혀 있어야 되더라. 다시 2차식 전체가 0보다 크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맞나? 근데 특정 범위 내에서만 요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이 범위 내에서의 지금 0보다 식이 0보다 크다니까 특정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이 0 이상임을 보이면 나머지는 0보다 크겠지. 오케이? 지금 뭐 이상이니 초과니 요거는 좀 디테일한 얘기인데 뭐 그거는 일단 뜻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얘가 요식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가 요 범위 내에서 언제 제일 작을까를 보는 거지. 최소값. 자, 근데 얘는 꼭지점의 t의 좌표가 2잖아. 즉, 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t의 좌표가 2인 애야. 근데 범위는 0부터 1까지잖아. 즉, 0부터 1까지에서만 0보다 크면 돼. 근데 안타깝게도 얘는 등호가 없지. 요 그래프가 요 부분만 0보다 크면 돼. 그러면 요 부분에서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등호가 없으니까 얘들아 요 범위 내에서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여기 등호가 있어야 최소지. 1일 때 최소값처럼 보이지만 1은 안 들어가잖아. 지금 내 말 이해될까? 여기 등호가 있어야 최소값이 있는 거야. 등호 없으면 최소값 없어 이거. 그러면 1은 못 들어가니까 0.9일 때 최소야? 그건 아니잖아. 0.99도 있잖아. 0.999는 0.9999도 있잖아. 못해. 최소값 없는 거야. 못 구하는 거야.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우리 조건을 맞출 수가 있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지금 정확하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요 그래프가 0보다 크면 보이면 되지. 그지? 근데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값은 1일 때지. 함수값이 가장 작을 때는 1일 때지. 근데 1은 못 쓰지. 실제로는 못 쓰지만 써야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fx라고 할게. x값이 t의 값이 1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인다면 얘보다 무조건 큰 값들이잖아. 나머지 값들은. 그러면 나머지 값들은 0보다 무조건 크겠지. 그래서 맨날 내가 비유하는 게, 자, 시험을 봤어? 모든 사람이 80점을 넘길 바래?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건 이거지. 제일 못 본 애가 80점 넘은 걸 확인하자라는 거였잖아.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은 뭐냐면 다 80점을 넘길 바래. 근데 제일 못 본 애는 빼고 80점을 넘길 바래. 오케이? 제일 못 본 애는 제외하고 나머지가 80점을 넘었길 바래.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동점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제일 못 본 애가 80점 이상임을 확인하면 되지. 제일 못 본 애가 80점 이상이라면 나머지 애들은 다 80점보다 넘을 거 아니니. 이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혹시나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야. 범위 안에 1일 때는 안 들어가. 세면 안 되지. 범위 안에 등호가 없는데. 근데 할 게 이거밖에 없잖아. 사용할 게 이거밖에 없잖아. 0.9를 쓸 수는 없잖아. 0을 쓸 수는 없잖아. 0.5를 쓸 수는 없잖아. 1을 쓰는 게 맞지. 근데 1은 안 들어가지. 하지만 1을 써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뭐야? 1일 때 0이어도 된다고. 지금 내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등호가 있다는 거. 1일 때의 함수값은 0이어도 돼. 왜? 나는 1일 때는 안 셀 거니까. 이해됐을까? 이해됐어? 1은 지금 나 0보다 커야 되잖아. 하지만 1일 때는 0이어도 돼. 1은 안 셀 거니까. 근데 여기 내가 실제로 볼 애들은 1일 때의 함수값보다는 무조건 크거든. 그러니까 얘는 0이어도 돼. 즉 그래프로 그리자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자면 여기가 2잖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x축이 여기 있어도 되지. 그러면 내가 그릴 그래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요 범위니까 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함수값은 0보다 큰 거잖아. 얘는 0이어도 나머지 애들은 0보다 큰 거잖아. 맞잖아. 그래서 등호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답을 맞추자. 그러면 1 넣으면 몇이냐? a-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정답 A의 범위는 3 이상이겠다. 이번 숙제에서 220, 221번 요게 제일 어려웠어. 그래서 지금 220번에서 지금 내가 강조한 거 두 가지였지 얘들아. 아까 처음에 했던 거 x가 양수일 때 t의 범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랑 두 번째 요거 범위가 잡혀져 있는 2차식이 0보다 클 조건 최소값이 0보다 큼을 보면 된다. 뭐 요런 거. 질문 더 있을까? 28번. (28번은) 찾아내야 풀리는 문제거든. 뭘 찾아내야 되냐? 지금 문제 자체로는 2 플러스 루트 3의 x승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의 x승은 4다. 이거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럼 얘네 둘이 무슨 관계인지가 안 보이면 이 문제는 얘네 둘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뭐 얘를 A, 얘를 B로 치환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의 관계가 있거든. 뭐냐? 2 플러스 루트 3의 역수를 취해보면 유리화를 하자 2마 루트 3을 곱하겠지? 그러면 분모가 1이지. 그래서 2마 루트 3이야. 즉 뭐야? 2 플러스 루트 3의 역수가 2마 루트 3이야. 즉 얘네 둘은 역수관계라고. 그러니까 얘가 t라면 얘는 t분의 1이다. 가 결론. 요게 보이면 어렵지 않게 풀리지. 자, 그럼 풉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좀 더럽지?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결국엔 난 t의 값을 구해서 치환을 풀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지. 근해 공식으로 t 값을 구하자. 그래서 t 값을 구해주면 2풀마 루트 3이 t의 값이네. 근데 t가 누구였어? 2 플러스 루트 3의 x승이었지. 즉 치환 풀어주면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 또는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지. 그럼 요거는 1이겠지? 요거는 뭐야? 역수. 답은 풀마 1.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는 2 플루트 3이랑 2마 루트 3이 역수관계이다 라는 게 보이면 풀리는 문제. 더 있니? 224번. 이거는 진짜 안 어려운데? 어디까지 해봤는데? 식 세웠어? 풀러봐. 많은 제끼자. 이거 언제 계산하냐? 만 단위는 다 지워. 응. 철했네. 이거야. 이거 풀면 돼. 자, 그럼 누구 치환할 거야? 2x제곱 치환할 거지? 맞아? 그럼 2의 x제곱을 치환했어. 그럼 얘는 2t가 되겠지? 얘는 4t제곱이 되지 않을까? (2로) 나눠주면 이렇게. 여기 인수분해가 이렇게 해서 t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7 또는 8. 근데 양수지? 8. 그럼 t가 8이니까 치환 풀어주면 2의 x제곱이 8이므로 x는 3이더라. 끝. 식 잘 세워놓고 왜? 됐죠? 더 있을까? 없지? 넘깁시다. 자, 이제 로그 함수 문제를 풀 건데 56페이지. 저번 시간에 했던 로그 함수 기본적인 내용 살짝만 정리하고 문제 풀자.
얘들아, 로그 함수를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 뭐였어? 첫 번째, 지수함수랑 역함수다. 두 번째, 밑과 진수의 조건 파악한다. 이 두 개야. 끝. 그래서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랑 역함수다. 무조건은 아니고 뭐가 같아야 돼? 밑이 같아야 돼. 그래서 쉬운 예로 얘랑 얘는 역함수 관계가 맞아. 오케이? 됐지? 그러면 이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가 갖는 성질은 너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수함수의 성질과 유사하겠지. 정확히 말하자면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x값과 관련 있는 거는 로그 함수에게 y값의 성질로 적용이 될 거야. 그리고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y에 대한 성질은 로그 함수에서 x에 대한 성질이 되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어? 중요했던 게 일단 첫 번째, 얘네 둘 다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었지. 얘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였고, 다음 방금 아까 내가 말했던 거를 딱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점근선이지. 일단 지수함수의 점근선, 요거 점근선 누구니? 식이든 쉽게 말하든 뭐야? x축이지. y는 0. 즉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점근선이 얘잖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 x축, 더 쉽게 말하면 가로선, y는 0. 이 점근선이었기 때문에 얘의 평행이동에서 y축 평행이동 값이 점근선에 영향을 미치겠지. 그래서 x축 평행이동도 하고 y축 평행이동도 하겠지만 먼저 봐야 되는 건 지수함수에서 먼저 봐야 되는 건 y축 평행이동이야. 그래야 얘가 어디에 그려질지 틀이 딱 잡히니까. 그래서 쉬운 예로 들자면 y는 2에 x-1 플러스 3이 있어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래.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확인할 거 밑이 2다. 지수의 x의 개수가 양수다. 대칭이동한 거 없다. 지금 내 말이 다 박혀야 돼. 다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빼박 증가함수. 증가함수인데 y축 평행이동 값이 3이니까 일단 y는 3을 깔아두고 여기 위에만 그려지겠지. 누가? 증가함수가. 그러면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뭐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였겠지 뭐. 그래서 뭐 대충 요렇게 그리면 되겠지. 요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지수함수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지수함수꼴에서 가로선 y축 평행이동 값이 점근선에 영향을 미쳤다면 됐지? 얘는 뭐겠어? 반대겠지. 왜? 역함수 관계니까. 얘의 y의 성질이 얘의 x의 성질이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알잖아? 이거는. 그러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얘가 점근선이지. 세로선이 점근선이지. x는 0, y는 0, x는 0. 왜? 역함수 관계니까. 그래서 요 선이 처음 점근선이 되고, 그러니까 얘는 평행이동을 하게 된다면 y축 평행이동 값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고, 얘는 x축 평행이동 값을 먼저 확인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얘도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얘도 일단 첫 번째로 밑이 2네. 대칭 이동값 딱히 없어 보이네. 됐지? 그러면 빼박 증가함수고, 그 증가함수에서 x축 평행이동값이 마이너스 1이므로 먼저 확인할 게
요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그려지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증가함수로 그려질 건데 뭐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뭐 밑으로 3칸 내려갔겠지. 이건 대세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너희는 그냥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지. 이런 거야. 물론 여기서 뭐 디테일 따지자면 절편 정도? 이게 끝이야. 시소 로그 함수는. 그래프로는. 오케이? 얘들아? 요 정도는 그려주지 알아야 돼. 물론 이제 여기서 막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다거나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다거나 그러면 이게 뭐야? 내가 일부러 예로는 안 보여줬지만 이런데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게 뭐야 얘들아? 대칭 이동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럴 때는 x의 부호가 바뀌었네? y축 대칭 이동. 여기에 부호가 바뀌었네? 그럼 원래 y의 부호가 바뀌었는데 이걸 넘겼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야? x축 대칭 이동. 이런 거 고려하는 거고.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요런 거야. 자, 다음. 이거는 뭐 몇 번을 얘기해도 항상 해야 되지.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뭐가 나오던 간에 로그가 너희 눈앞에 보이면 치환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식을 정리해야겠다. 그래, 다 맞는데 뭐부터 하라고? 밑과 진수 조건부터 하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거 빼먹고 틀리지 마. 제발 부탁할게. 그래서 복습하자면 로그 꼴이 이렇게 있다면 밑과 진수의 조건은 A는 0보다 커야 되고 B도 0보다 커야 되고 추가적으로 밑은 1이 되면 안 된다였지. 요거. 방정식이건 함수건 부등식이 나오건 뭔 짓을 하건 간에 도형이건 좌표건 뭐건 다 너희 눈앞에 로그가 있어. 무조건 잡고 해. 이거를 문제에서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 이게 작용을 해서 답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고 이거 안 해도 답을 정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도 있어. 그러면 이때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요? 아니야. 그냥 운이 좋은 거야. 무조건 해. 무조건. 답에서 답을 내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더라도 해. 해버릇 해야 돼. 그냥 기계처럼. 로그가 나왔어. 무조건.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가 아니야 얘들아. 로그가 나왔으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토달지 마. 알지? 그냥 해. 로그는 그냥 해. 이 정도로 내가 주입을 시켜놔야 니네가 실수를 안 하지. 알겠지? 얘들아 이거 안 따져서 실수해서 틀리면 진짜 피눈물 난단 말이야. 알겠지? 제발 제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누군가는 틀릴 거야. 제발. 알겠지? 로그가 나오면 밑과 진수의 조건은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문제가 쉽고 어렵고 복잡하고 어쩌던 간에 무조건 써놓고 이제부터 고민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조금만 풀고 쉽시다. 251번 보자. 이제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채우면 돼. 자, 어차피 결론은 여기 지금 요 책 자체로는 로그 함수에서 함수적인 거는 크게 와닿지 않거든? 막 그래프에서 교점 찾고 길이 찾고 이딴 거는 어려워. 어려워서 기본서에는 많이 안 나와. 모의고사 문제 정도는 가야 나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하면 될 일이고 지금 여기서는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하기 위한 잠깐의 거쳐가는 단계로 로그 함수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중에 복잡한 어려운 문제 보면 그때는 그래프 질리게 해볼 거야. 자, 251번 봅시다. 로그 A에 BX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 그래프가 거기 그려진 대로 이렇게 생겨 먹었대.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 줬지. X가 1일 때 함수값은 음수래. 자, 이때 지금 문제에서 준 조건이 A는 0보다 크대. 당연하지 미치니까. B는 1보다 크대. 아, 요건 좀 쓸모 있겠네. A는 1이 아니래.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준 조건 중에 그나마 조금 영향가가 있는 건 얘다. 얘는 안 줘도 되는데 준 거잖아.
얘네 둘은 안 주면 이상하지. 그지? 얘네 둘은 안 줘도 너희가 써내야지. 그지? 당연한 거니까. 근데 얘는 특별하게 준 거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거 뽑아봅시다. 뭐 할 수 있니? 지금 이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먹었대. 대칭 b가 1보다 커. 그 말은 x의 개수가 양수란 얘기고, 그러면 x의 개수도 양수고 로그의 개수도 양수니까 대칭 이동한 거 아니야. 대칭 이동 딱히 생각할 거 없어. 그러면 그래서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지. 그러면 a는 1보다 크겠어 작겠어? 감소함수니까 1보다 작아야지. a는 1보다 작다지. 맞니 얘들아? 감소함 얘들아 지금 요거 보고 이거 없이 그냥 얘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함수니까 a는 1보다 작긴 해 라고 하면 안 돼. 지수함수에서도 말했지만 얘들아 대칭 이동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얘들아 밑이 1보다 작다라고 무조건 감소함수야? 아니야. 대칭 이동하면 증가함수 될 수도 있잖아. 맞아? 대칭 이동하면 증가함수 될 수도 있어. 대칭 이동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막 외우듯이 하잖아. 지수함수고 로그함수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라고 외워서 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지? 맞는 말인데 거기에 대칭 이동도 살짝 한 발 있어야 돼. 대칭 이동도 따져야 된다고. 고려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b가 1보다 크댔으니까 얘가 양수지. 그리고 여기에 없잖아, 부호. 그러면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 아까 있었어?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뭐야? y축 대칭이동 있다는 소리지. 로그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뭐야? x축 대칭이다는 얘기지. 그거 확인해야 된다고. 근데 둘 다 양수잖아,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서야 아 이거 그냥 감소함수니까 a는 1보다 작네 이렇게 가야지. 꼼꼼하게 하자면 그냥 막 하지 말고 어차피 너희가 할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 어렵잖아. 오케이? 꼼꼼하게 해야 돼. 자, 그래서 a는 1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이 됐고요. 다음 두 번째 1 넣었을 때 음수래. 그럼 1 넣자. 1 넣으면 로그 a의 b가 0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지. 됐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준 조건을 우리가 요 두 개를 뽑아냈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식을 봅시다. y는 로그 b의 a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어봤네. 자, 그러면 a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 b 1보다 큰 수야. 자, 그때 밑이 b고 진수가 ax야. b는 1보다 큰 수야. a는 0과 1 사이의 수야. 여튼 양수야. 대칭이동 안 했다. 그지? 그러면 b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증가냐 감소냐가 정해지지. 근데 b가 1보다 커. 그럼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지. 오케이?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1번, 2번을 고르는 사람은 죽어야지. 맞잖아? 답은 3, 4, 5 중에 하나다. 그지? 그럼 3, 4, 5 중에서 고르는 기준은 뭐야? 1일 때의 함수값이 양수냐 음수냐 0이나지. 그럼 1 넣자. 1 넣으면 로그 b의 a지. 아니 나 로그 a의 b가 음수야. 그럼 로그 b의 a는 양수야 음수야? 응. 왜? 왜? 그치? 얘가 음수면 밑과 진수가 바뀐 애는 부호가 바뀌나? 그건 아니지. 왜? 얘네 둘은 무슨 관계?
시원아? 얘네들 무슨 관계? 빨리 말해. 얘네들 무슨 관계? 역수. 역수 관계에서 부호 바뀌나? 안 바뀌지. 됐네? 1 넣었을 때 음수값이어야 돼. 정답 3번. 자, 한 문제 풀고 쉽시다. 그 아래 252번. 그럼 쉽게 말하자면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인 거 아니야? 밑이 같은 0과 1 사이에 있는 밑을 똑같이 공유하면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 이거랑 이거를 그리면 되겠지. 얘는 이렇게 생겼지. 얘는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칭일 거 아니야. 이거 안 만나게 그릴 수 있나? 응. 그러니까 조금만 성의 있게 그리면 되겠지? 응. 자, 252번의 정답 5번. 혹시 보기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괜찮아? 다들? 자, 빠르게 하고 쉽시다. 252번에서 기본 개형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첫 번째, 기억. 둘 다 1보다 크대. 그러면 1보다 크니까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좀 더 뚱뚱하면 만날 수도 있겠지. 근데 얄쌍하면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고르면 안 되겠지. 니은 지수함수는 여전히 증가함수인데 로그 함수는 감소함수지. 이거 두 개 안 만날 수 있나? 무조건 만나지. 무조건 만나지. 그래서 니은은 만나. 디귿 둘 다 감소함수지? 그럼 로그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지. 무조건 만나지. 그래서 정답 5번. 됐니?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